세대 건너서 유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너무 슬프잖아. 부정적인가?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여성용 탈모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후에 남성분들께서 남성용 탈모도 해달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남성형 탈모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과로 오시는데 특히 남성분들은 탈모 때문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남성형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남성 호르몬 중에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줄임말로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남성형 탈모의 주범입니다. 이 DHT라는 것은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환원 효소에 의해서 DHT로 변환이 되는데 이 DHT가 그 주범이 되는 거죠. 이 애들은 모발의 생장기를 짧게 하고 쉬는 시간 휴지기를 길게 하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게 해서 솜털처럼 되게 해서 결국에는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 주범 있잖아요. 걔네들은 주로 머리 앞쪽이나 정수리 부위에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머리 앞쪽에 경계가 후퇴하면서 M자형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수리가 머리가 얇아지면서 비어 보이게 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보일 수 있고 점점 진행이 되면 그 두 가지가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심하게 더 진행이 되더라도 이 옆쪽 머리랑 뒤쪽 머리는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를 알아야 언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까 남성 호르몬 DHT라는 게 주범이라고 했잖아요. 이 호르몬들이 급속적으로 나오는 사춘기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보통 20, 30대 눈에 띄게 되죠. 본인이 자가진단할 때는 옆쪽이나 뒤쪽 머리보다 정수리나 이제 앞쪽이 조금 더 머리가 얇아지는 것부터 조금 눈에 띌 수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대부분 아까 잘 말씀해준 것처럼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난 상관없지 않나요? 한 세대 건너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탈모가 있으시지만 나는 괜찮을 거다. 한 세대 건너서 유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너무 슬프잖아. 부정적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다들 궁금해하셨던 바로 치료 어떻게 치료하나요? 사실 남성형 탈모는 이제 여성형 탈모와 다르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먹는 약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성형 탈모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사실 뚜렷하게 확실하게 좋아지는 먹는 약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영양제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는 나온 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HT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나온 약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 정말 유명하죠. 맞아요. 프로페시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품명으로는 이제 프로페시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카피약이 많이 나와서 피나테드와 같은 여러 가지 카피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명을 가진 약제이고 그다음에 상품명으로는 아보다트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효과가 있고요. 두 약 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였을 때 탈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고 6개월 정도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는 발모도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쭤보시는데
두 가지 약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효소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 효소에 어떤 타입에 작용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약제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나스테라이드는 타입 2에만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타스테라이드는 타입 1이랑 2 둘 다에 작용을 하는데 사실 이 타입 1보다는 타입 2가 이 탈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두 약제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임상 연구에서 봤을 때 두 약의 효과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살짝 두타스테라이드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탈모 약하면 부작용이 좀 있죠? 아, 맞아요. 네. 많이들 걱정을 그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욕 감퇴라든지 아니면 발기부전 그리고 여유증 같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20년 전에 나온 약이라서 대규모 스터디에서는 사실은 안전하다고 나온 약이고 특히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성욕 감퇴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욕 감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나중에는 호전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 좋아지시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은 이 약을 드실 수 없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가임기 여성분들이랑 어린이들은 이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임산부 여성의 경우에는 이 약을 드셨을 때 기형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이신 분들 중에 궁금증이 생기실 네네. 것 같아요. 남성분께서 이 약을 드시고 계실 네네. 때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남자가 먹는 걸로도 네. 이제 기형아 유발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네네.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이런 탈모약 복용하시는 것을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고 약물 용량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남성형 탈모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부가적으로 도포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성형 탈모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도포제를 쓸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 마이녹실, 루게인폼과 같은 상품명으로 나와 있고요. 두피에 직접 도포하는 형태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성형 탈모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두피 진피에 직접 주사하는 모낭 주사 메조테라피 요법을 쓸 수도 있고요. PRP나 PDRN 같은 영양분을 직접 주입을 해줘서 모근을 강화시키고 모발 형성을 촉진시켜주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외에도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 먹는 약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약에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이나 도포제를 썼을 때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10분 만에 탈모 해결하기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먹는 약 시작하시고 바르는 제품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